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오늘 3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약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지난 금요일 충격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힘을 제대로 받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도 오늘 출범이 됐고요. 또 오늘과 내일 양일 동안 중국의 양회가 열리는 만큼 다양한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주도 섹터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주도적인 섹터들 또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는 섹터 함께 짚어볼 테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상담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지수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계속 보여주다가요. 코스피는 잠시 양전환을 하는가 했더니 다시금 또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19%의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이보다 더 큰 폭의 하락입니다. 1.16%의 하락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매수세는 확인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현재 지수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오른 탓일까요? 오늘의 하락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좀 받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외국인 쪽에 대규모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현선물 동반 매도가 있었죠.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이지만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사항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날 저녁 때 미국 시장은 좀 반등이 나왔고 우리나라는 휴장이었죠. 그래서 전날 다시 미국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장은 뭐 일단 크게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환율입니다. 환율을 보게 되면 다시 밀려 내려왔던 이 원달러, 달러원 환율이 다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자리대 1465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를 다시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변동성이 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시 밑쪽으로 좀 내려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겠죠. 수급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오늘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입니다. 장중에 매수로 유입이 되었다가 매도로 좀 전환되고 있죠. 선물은 이제 환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시장을 방어를 해주고 있는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수를 좀 살펴볼게요. 지수를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2500대 초반 자리대까지 밀려 내렸습니다. 61선에 대한 지지죠. 2513.31포인트. 61선 언저리 때까지 내려온 그런 사항들이에요. 지수는 많이 밀렸죠. PBR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0.89배, MSCI 기준으로는 0.86배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활동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좋지가 않죠. 수출은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정 시에는 매수 기회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관망을 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매수입니다. 매수 진행하셔도 되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어떤 섹터를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 조선 쪽 섹터와 방산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유럽 시장은 급등을 좀 했습니다. 특히나 독일 시장이 급등을 했죠. 방산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영향이 우리나라 시장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을 지탱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많이 올랐죠.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유효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투자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지금은 조금 부족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트에 구성을 해야 될 부분들,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조선, 방산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낙폭과대형의 섹터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삼성전자 매수입니다. 삼성전자 매수고요. SK 하이닉스 18만 원대 초반대까지 밀렸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로 진입을 해도 된다.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2차 전지 쪽을 좀 볼 수가 있겠죠. 2차 전지 LG 엔솔, 삼성 SDI 다 밀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 관점으로 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지난주 금요일 날 안 좋았던 부분들이 에코프로비엠이 거래소 이전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업황이 좀 안 좋고 다시 신청을 하겠다. 실적을 좀 내놓고 뭐 다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 영향에 따라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큰 폭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섹터죠. 2차 전지와 반도체, 낙폭과대형 섹터로는 대표적입니다. 이 두 섹터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적인 마인드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레거시 쪽의 흐름들이 좀 더 괜찮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큰 종목군들, 굵직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전고체 쪽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괜찮았었죠. 이제 인터배터리가 개최가 되죠. 그렇게 되게 되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슈 몰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제법 많이 밀렸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15%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죠. 1차 상승기는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이고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럼 많이 올라가 있는 애들보다는 못 올라가 있는 애들 위주로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론은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한 차례 다 돌았기 때문에 순환매가 다시 돌 겁니다. 시장이 만약에 반등권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그러면은 여태까지 테마성 흐름들이 나왔던 섹터들, 업종군들 순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거예요. 오늘 아마 어떻게 보면 조선 방산을 제외하고 난 이후에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게 로봇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로봇 쪽에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우주항공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보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원자력 이쪽 같은 경우는 투자 마인드로는 상당히 좋고 매수의 기회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그리고 지수의 60일선 지지 여부 함께 체크해가면서 지수에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관망을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장에서는 매수의 시점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짚어주시기까지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매수해야 하냐 이 부분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낙폭이 과대한 섹터를 가져가야 한다라고 잠시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쉽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좀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섹터에 대한 분석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설명 쭉 해주시면서 조선과 방산 쪽으로 오늘 많이 올랐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방산 쪽에 대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고 가고 싶은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설전이 지난 휴일간 있었습니다. 또 오늘 오전 나온 속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이 미국이 잠정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진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인데요. 종전이 아직 멀었다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이 더욱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쪽에서는 자주 국방을 위해 방산 비용을 늘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욱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 이에 대한 진단도 좀 여쭤봐야겠는데요. 전문가님, 방산 쪽 단기로 보기엔 좀 많이 오른 위치 같은데 장기로 본다면 지금도 괜찮은가요? 글쎄요.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어제 일단 유럽 증시를 보게 되면 방산 쪽 섹터가 상당히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어요. 지수 견인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조선 쪽과 방산, 그러니까 방산 쪽이 괜찮죠. 조선 쪽도 방산하고 엮이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로 보는 거는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중장기로 보면 봐도 되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되죠. 안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나 섹터에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자, 요걸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과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저희 투자자들은 항상 이 주식 시장에서는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단적으로 미국 시장만 놓고 볼게요. 작년 연말에 국장을 빠져나가는 사람은 지능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미국 시장 고점 나왔어요. 미국 시장 계속 가니까 지능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더 올라가 있던 종목군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진행형이지만 큰 폭으로 밀려내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일 짧은 시간이고 그 전에 하이닉스나 반도체 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였죠. 그 전에 2차 전지를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후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좋았을 때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안 좋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죠. 좋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라고 하는 거고, 단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단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누구는 투자를 해서 100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장기적으로 좋으니까 매수를 하세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럼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조선 쪽과 방산 쪽처럼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단적으로 보면 차트를 좀 봅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이 4만 원대에 있었던 주가가 70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모진 이 등락을 거치면서 상승을 했어요. 여기에서 투자를 했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 밸류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상승에 대한 여력이 더 남아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보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어떤 섹터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겠죠. 자, 조선과 방산 쪽에 있어서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미국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미국하고의 협업, 이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는 그런 섹터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맞물려 있는 섹터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찾아보면 돼요. 거기에다가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종목을 투자 대상으로 그 부분들을 남겨놓고 지금 조선하고 방산 쪽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매수를 하고 싶다. 뭐 매수할 수 있는 섹터들 많이 있죠. 엔진,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아직 못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조선 쪽보다는
엔진 쪽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가 조정을 좀 받았죠. 왜 엔진 쪽을 보냐면 조선 쪽에 수주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MRO 쪽에 있어서 수주도 기대가 되죠. 거기에다가 엔진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아요. 중국 쪽에서도 우리나라한테 수주를 주고 있어요. 일감을. 그러면 미국과 중국에 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엔진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점.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기자재 쪽이나 이런 쪽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들 기업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중국 쪽하고 연계가 중국이 아니죠. 미국 쪽하고 연계가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뭐가 있을까? 많이 있죠.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LNG 쪽으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원자력 쪽이 될 수가 있겠죠. 원자력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도 이미 잡음은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주가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하고 있죠. 그럼 이런 쪽을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1년 뒤에 얼마만큼의 성장을 했는가 그 부분들을 고민해 본다면 저는 방산이나 조선을 택하는 것보단 원자력을 저는 선택을 하겠다. 왜? 똑같이 미국하고 연계가 되고 있고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런 유사한 섹터를 찾아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다 알려진 상황만 놓고 보게 되면 원자력이다. 그렇게 좀 보고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쪽을 살펴보기에는 단기로 보든 중장기로 보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또 조선과 방산이라는 관점이신데요. 오늘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 그 이슈에 뒤늦게 올라타기보다는 아직 못 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미국과의 협업 그리고 실적의 증가가 함께 뒷받침되고 있는 섹터를 주목하는 것이 앞으로 더 큰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조선과 방산 섹터처럼 큰 상승세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항상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계속해서 전략 함께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오늘 급등한 한일단조 이야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일단조에서 155mm의 포탄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또 추가적인 생산 라인까지 구축 완료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지면서 오늘 투심이 자극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해 말 좀 급락세를 보였지만 바닥을 다지고 오늘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갖고 계시던 분들 오늘 상승이 굉장히 반가우실 텐데 보유자분들께 조금 추가 조언 주시면 어떨까요? 기술적 반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 하락을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되돌리는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요 부분들 하락세 때를 좀 뚫어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한일 단조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실 필요성은 있어요. 자, 여기서 좀 보게 된다라면 여기서 보면 방산품에 대한 부분들도 생산을 하죠.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이 부품도 생산을 합니다. 한일단조만의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현대위아를 봐도 현대위아 쪽에 이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현대위아도 방산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일단조가 저렇게 좀 급등을 해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듯이 이게 포탄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이슈가 맞물리면서 좀 상승을 했어요. 근데 국내에 있는 자동차 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현대위아를 말씀을 드린 건 자동차 쪽 사업도 하고 있지만 부품 쪽에 방산 쪽에 있어서 부품 생산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여전히 좀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는 이게 순환매로 좀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보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단조 하락 추세를 뚫어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하락분의 절반을 되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 오늘 기술적 반등으로 보인다고 해주셨고요. 또 이에 더해서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 현대위아처럼 방산 부품 생산도 함께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순환매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 이야기 좀 짚어주신 김에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에코캡이나 화승 R&A 큰 폭으로 좀 올라주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한 가장 큰 피해 섹터로 손꼽히기도 했었지만 오늘의 상승세가 굉장히 반갑기도 하면서 왜 오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전반적으로 좀 올라주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또 전기차 부품주들인데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그냥 반등이죠. 순환매고. 자,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성우 하이텍, SL, 화신 이런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겠죠. 왜? 미국 쪽에 공장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들 섹터는 올라가진 않고 있고 다른 쪽에 있는 기업들이 움직입니다. 뭐 화승 R&A 뭐 이런 기업들 개별적인 이슈겠죠.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 관세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동차 쪽에 있어서 관세 부과하겠다. 자동차 부품 쪽을 보게 되면 미국 쪽에 공장을 갖고 있는 부품 회사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기업들이 지금 올라가나요? 못 올라가고 있죠. 결국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아직 자동차 부품 쪽으로 시각을 돌리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상당히 좀 싸죠. 자동차 부품 섹터들. 싸지만 아직까지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L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 쪽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줬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받을 때 사는 거죠. 기업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실적은 좋습니다. 밸류 상당히 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SL 같은 경우 뭐 국내 자동차만 부품 조달하나요? 아니죠. 미국에 있는 GM이라든가 포드 이쪽에서 다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쪽도 보게 되면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섹터예요. 공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여전히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음 차례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순환매 관점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부품 쪽이 상당히 좀 골칫거리,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상당히 좀 심적으로 괴로운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또 전기차 쪽하고 또 맞물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쪽 섹터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게 된다라면 자동차 쪽에 있어서 수요도 괜찮겠죠. 또 두 번째는 이 완성차 쪽이 안 좋을 거다 혹은 전기차 쪽이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 자동차 할부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한 영향도 미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서서히 좀 해소가 되고 있죠. 미국 10년물 금리 4.1대까지 밀려내렸습니다. 4.8을 넘보다가. 그럼 점차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자동차 쪽으로도 순환매는 좀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타이밍 조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지금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인 이슈가 더 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단 매우 낮은 가격대이지만 상승 모멘텀이 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환매로 오늘의 상승이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요. 여유 있게 이 부품 쪽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2차 전지단의 급락세도 함께 좀 포착이 되고 있어서 살펴보고 가고 싶은데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미국이 고강도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에 따라 또 이 투심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또 캐나다가 미국에 대해서 맞불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있는데요. 이 관세 전쟁이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관세가 막 오고 가고 하는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글쎄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우선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에 있어서의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철회, 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에 크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자, 그러면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성장은 앞으로 못할 거냐? 성장 계속 하겠죠. 성장을 계속 해 나갈 거다라는 얘기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 알고 있고,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나 올해는 전기차 시장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저효과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쪽이 먼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전고체 쪽이 좀 상승을 했어요. 그 전고체 쪽이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로봇과 연계가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휴머로이드 로봇을 하게 되면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이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순환매적인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대주전자재료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상승이 나왔고, 그러던 사이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 다시 다 제자리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죠.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있어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점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활용은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 쪽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ESS라는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넓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인터배터리도 개최가 되겠죠. 거기에 있어서는 뭐 전고체 쪽과 아마 원통형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2차 전지 쪽 섹터는 매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보유자의 영역이 되겠죠. 오늘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제법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쪽 섹터를 볼 수가 있겠다. 뭐 나노 신소재라든가 아니면 대주전자 재료라든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에코프로 쪽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나마 좀 잘 버티죠. 요건 좀 LNG 쪽하고 엮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더 잘 버티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포스코 계열 쪽이 조금 더 잘 버틴다. 근데 탄력적인 거는 에코프로 쪽이 좀 더 탄력이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보다 24년도보다는 좋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좋아지게 된다라면 밸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고밸류라는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전부터 계속. 이들 기업들에 있어서의 밸류를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나 싶습니다. 없습니다. 미국 쪽도 별로 없고요. 일본 쪽도 별로 없습니다. 선도하고 있는 쪽은 한국이죠. 중국을 제외한다면.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맞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향후에 좋아지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매기가 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월 말부터 이제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빠져 있는 애들의 공매도를 더 때릴까? 아니면 많이 올라 있는 애들을 공매도를 때릴까? 이거를 좀 고민해 보게 되면 저는 후자 쪽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만약에 시간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라면 만약에 정말로 많이 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2차 전지는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부터 더 공매도를 치면서 더 주가를 하락시킨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힘들지만 욕 나오지만 그리고 짜증이 나지만 지금은 버텨야 되는 부분들이 맞지 않나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얼마만큼 반등이 나옵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절반의 되돌림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느긋한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2차 전지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될 그런 섹터다. 이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 많이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차 업황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구간에서 2차 전지 쪽 매수 포인트 잡아갈 만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향후에 업황 개선세와 함께 추가적인 수급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에 더해서 3월 말에 재개되는 이 공매도에 따라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유자분들은 버텨가는 구간인 만큼 힘드시더라도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전략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 관련 종목 상담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인데요. 24,000원에 매수하셨고 1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 상담 주시면서 계속 들고 가도 되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전기차 부품주이고요. 실적 악화에 더해서 불성실 공시까지 오늘 더해지면서 급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 이 흐름 보면요. 19.6%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간 추세가 좀 밀린 것에 더해서 오늘의 추가적인 급락까지 고민이 많으실 듯합니다. 전문가님 2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 가격이 18,090원대예요. 여기서 추가 매수 전략 유효한가요? 금양이 이거 며칠 전에 매수했을 거예요. 분명히 안 봐도 비디오인데 이거 지난주에 매수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왜냐면 이게 급등 나올 것 같으니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급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금양이 이것저것 좀 골치가 아프죠 지금. 부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이 투자자분들, 주주분들에 있어서 확인을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뭐 이제 몽골 광산 뭐 이거를 직접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우선 중요한 거는요. 일단 말이 많고 탈이 많아요. 거기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양이 원통형 배터리 그 생산을 이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사 이외에 금양이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중소형 기업에서는 처음이거든요.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이런저런 그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다라는 건데 오늘도 20%가 넘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불성실 공시, 이런 우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실적 악화,
이미 이 실적 악화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이미 지나간 거. 그게 주가에 이미 반영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러면 이 금양에 있어서의 부분들, 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 원통형 배터리를 아마 테슬라에 공급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이 금양이 성장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00원에 10% 매수를 하셨다라면 저는 이게 좀 변동성,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게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쪽으로 좀 보는 게 금양이 24,000원에 매수를 했다라면 그냥 이 가격대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차라리 다른 쪽에 2차전지 다른 쪽으로 좀 보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전구체 쪽을 좀 본다든가 뭐 음극재 쪽을 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아마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 같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 다 같이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다른 쪽 그쪽으로 좀 매수를 하시고 지금 금양은 24,000원에 매수한 거는 그냥 보유하고 있는 만큼만 좀 보유를 하고 아마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원래 말 많고 탈 많은 기업들은 안 하거든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만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에 대해서는 홀딩하고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관점을 추천해 주셨고요. 전구체나 음극재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만큼 조금 더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종목 상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5% 가져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좀 꽤 높은 수준이고 비중도 35%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그동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상승세가 무서웠는데 오늘 좀 크게 꺾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하락을 추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할지 아니면 상단을 좀 확인했다는 관점으로 손절을 진행해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24년도 1월달 아니 상반기에 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작년 상반기에 79,000원이면 그리고 이따가 이게 35%의 비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서 10%를 매수를 했다면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이 구간대에서는 모두가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비중이 35%를 매수를 했습니다. 대응도 안 해요. 그냥 계속 지고 있어요. 이렇단 얘기는 글쎄요. 여기에서 손절을 해야 될까요? 왜 여기서 물어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안 물어보고? 요게 일단 의문입니다. 자, 두 번째. 전고체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꿈이죠. 진행형이에요. 오늘 거래량이 좀 제법 터집니다. 제법 나오고 있고 장대음봉인 상황인데 요거 54,000원 깨지면 일단 좀 더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으로 봐야 되겠죠. 요 정고점 자리대니까 요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면 아마 조정을 좀 더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4만 원대 중반 정도 때까지는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췄다. 겁나게 비싸게 샀네요. 1차 매수를 뭐 9만 원에 사셨나? 어찌 됐든 중요한 건 비중이 지금 너무 많아요. 추가 매수 이거 못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에서 79,000원에 매수를 했다라면 35%예요. 그러면 적어도 35%는 더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이 기업의 이 주가의 비중이 70%예요. 거의 몰빵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거 그냥 보유한 있는 그 부분들만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2차 전지가
만약에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다시 2월 달에 찍었었던 고점 돌파 시도는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65,000원짜리 때 다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전고체 쪽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들은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추매는 권유를 못 드리고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해보자. 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자리 때 있었던 이 65,000원짜리 때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한 번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니까 지금은 그냥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상담도 함께 주셨습니다. 65,000원짜리 때 다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요. 지금은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관점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좀 보시는 것이 괜찮겠다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히토류 관련 이야기도 좀 더 나눠봐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국에서 이제 양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중국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떤 맞불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기대감에서 히토류 쪽이 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휴스틸이나 넥스틸 같은 종목들 장 초반부터 연일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히토류 쪽에 대한 이야기 계속 또 한 번씩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슈 타고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까 봐 또 선뜻 손에 가지는 않는데 오늘의 강세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히토류 쪽도 식상하죠. 뭐 얘기가 나왔으면 히토류에 대한 얘기들 나왔는데 글쎄요. 히토류가 그 휴스틸이나 넥스틸이 오늘 히토류 때문에 움직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히토류 관련주로 좀 엮게 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쪽은 제가 봤을 땐 LNG 쪽하고 엮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LNG 쪽의 기업들의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는 생각에 저는 그쪽으로 LNG 쪽으로 좀 엮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단자 막 지워버리세요. 뭔 히토리야. 이건 LNG 쪽이랑 엮어야 됩니다. 히토리랑 엮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라면 지금 STX며 성신양해며 다 올라갔어야 돼요. T플렉스며 한국종합기술이며 이런 거 다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무슨 히토리 때문에 올라갔다고 지금 이 하단자망에 나가는 건지 난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휴스틸이나 지금 넥스틸 같은 경우는 LNG 쪽에 있어서의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히토리로 엮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LNG 쪽이랑 엮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LNG 쪽 같은 경우는 미국 쪽, 먼저 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LNG 쪽이 우리나라가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또 미국에서는 한국에다가 니네 천연가스 좀 수입해라고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개발 좀 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게 된다면 뭐 휴스틸이라든가 넥스틸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들 기업들이 올라가게 된다면 다른 쪽하고 엮는다라고 하게 되면 대왕고래 쪽하고 엮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스코인터, GS글로벌, 화성밸브, 넥스틸, 코오롱글로벌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히토류 쪽이 아니라 LNG 쪽이랑 엮어가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쪽이랑 보려면 그 중국은 뭐 양회 이쪽으로 본다라면 다른 쪽, 이 흐름이 없었던 쪽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넥스틸이랑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는 LNG 쪽과 연계가 되면서 움직인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주들 뭐 좀 전에 말씀드렸죠. 포스코인터, 화성밸브, 그다음에 넥스틸 이런 쪽의 기업들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피팅 쪽에서 뭐 하이로코리아라든가 성광밴드, 태광 이런 애들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성밸브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이들이 전부 다 대왕고래 쪽이었었잖아요. 저는 이쪽이 더 이쪽으로 엮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히토류로 얘기가 나왔다라면 중국 쪽에 있어서 히토류 얘기가 나오면서 들썩거렸다면 그건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세를 보였던 휴스틸이나 넥스틸 쪽은 히토류의 이슈를 받아갔다라기보다는 LNG 쪽으로 묶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LNG 쪽의 강세 모멘텀 관련 소식들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히토류 관련 종목을 보기보다는 이런 LNG 관련 종목에 관심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이야기해 주시면서요. 조선 기자재 쪽으로 함께 엮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종목 상담 좀 드려보겠습니다. 3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상담을 좀 주셨습니다. 해외 LNG 사업 관련해서 협력 논의를 좀 이어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박스권에서 최근에 저점을 좀 경신해 가면서 보유자분들의 우려도 좀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소폭 상승이에요. 이쯤에서 추가 매수의 타이밍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주매 타이밍을 노릴 수가 있겠죠. 37,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20%. 만약에 지금은 조금 밀린 부분들이 없으니까 오늘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냥 지금은 갖고 계시고요. 만약에 이놈이 33,000원 이하로 빠져내려간다. 이 33,000원 이하로. 그러면 그 이하로는 비중 10% 정도는 더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나라가 아마 LNG 수입을 좀 늘릴 겁니다. 그럼 뭐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지역난방공사, SK가스 이런 쪽이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대왕고래 쪽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차례 큰 시세가 났었고 그러면 이게 확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쪽하고 LNG 쪽에 있어의 사업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둔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도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3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그렇게 막 두려워할 구간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4만 원대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그때 뭐 매도를 할까? 더 가져갈까? 그걸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지금은 계속 갖고 계시다가 혹시 33,000원 그 이하 자리대까지 빠지게 된다면 여기서 비중 10% 정도 더 가져가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LNG 수입을 좀 더 늘릴 텐데 이에 대한 수혜로 한국가스공사나 지역난방공사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한국가스공사 상승 여력 더 가져갈 수 있으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홀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양회 관련해서 어느 쪽에 수혜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엔터나 화장품 쪽의 이야기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 전문가님 시점도 궁금합니다. 엔터, 화장품 좋죠. 화장품에 있어서의 이 실적이 좋고 했던 부분들은 중국 쪽이 아니죠. 해외 쪽입니다. 탈중국. 미국이나 일본, 중동, 유럽 쪽에 있어서 성장을 해 나갔던 그런 기업들이 큰 시세가 났습니다. 그 이외의 종목군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이런 기업들은 중국 쪽의 비중이 높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줄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중국 양회에 대한 수혜주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터 마찬가지예요. 엔터 쪽도 지금 중국 쪽보다는 해외의 콘서트라든가 굿즈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 공연에 대한 수익이 있는데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YG 엔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왕이가 방한을 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죠. 반중 정서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소식이 좀 나오면서 엔터주들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은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으니까. 만약에 한한령을 해제가 된다라면 엔터 쪽이나 컨텐츠 쪽이나 게임이나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죠.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수혜를 받는 기업은 조금 한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해보는 부분들은 과연 양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구환신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죠. 오히려 반도체 쪽이 좀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촉진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활성화, 경기 부양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오히려 IT 쪽이 좀 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엔터 모두 중국에 대한 수혜보다는 그를 훨씬 더 뛰어남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요. 한한령 해제 등의 이야기로 일부 수혜를 받아갈 수는 있겠지만 종목 간 희비 교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